핵발전소에 마피아가 있습니까? 있죠.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부 안에 물론 물론 주식경제부 안에 서식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 네. 학계도 있겠고. 뭐 학교는 당연히 소위 얘기는 저희는 이제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예, 핵발전소. 원자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예.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 연구원, 원자력 문화재단, 문화재단, 네, 뭐 이런 이제 문화재단, 원자력 안전재단도 있나요?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있죠. 안전위원회. 예. 예. 뭐 이런 데들이 원자력자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여러 군데 많이 계시죠. 또 발전소 건설하는 걸 또 업으로 삼는 대형 건설에서. 현대건설. 그래서 저는 현대, 두산. 현대 건설하고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 핵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자력계에서 이 청와대 급파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각하가. 왜 그러냐. 특히 건설업계에서. 건설업계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두 개 포함해서 전체 23개가 이제 가동 중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21개 중에서 13개를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절반 이상을. 네, 그리고 7개 지금 건설 중인데 그 중에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하고 회장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장을 그렇게 연결돼요. 예, 회장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체르노빌이 딱 터져요.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최초로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은 게 영광 3, 4호입니다. 예. 근데 우리 각하께서 당시에 직접 계약서에 사인도 하셨어요. 그럼 네. 우리가 몰랐네.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됐구나. 그렇죠. 핵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핵발전소 네. 마피아 출신인 거죠. 네. 우리 재벌들 지금도 대단해지만. 멤버십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개 더 짓는다는 발표, 네. 정부 발표가 결국은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짓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업체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이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전체는 한전 이제 건설시험이지만 그런 면들에서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 높은 데 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핵발전 마피아는 청와대에도 서식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에.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이 핵발전소에 대한 이제 걱정, 예. 관심이 많아지고 또 외국에 보면 영국이라거나 독일이라거나 이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이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이제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핵 르네상스, 핵발전 르네상스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해서 맞습니다. 납득이 안 갔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요. 이건 뭐 그러니까 체르노빌 확실한 때도 거죠. 지었다 이거지. 핵발전과 관련된 우리 원자력 발전 이렇게 말을 안 해서 핵발전으로 씁니다. 예. 그냥 원자력이 아니고 그게 핵력이에요, 맞습니다. 핵력. 예. 네, 맞습니다. 핵력입니다. 예. 원자력이 아니고요. 원자핵을 붕괴시켜서 거기서 맞습니다. 에너지를 뽑는 그게 거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핵발전이 맞는 핵발전이죠. 거예요. 영어에서도 뉴클리어.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하게 원자력으로 이렇게 예. 마치 뭐 좋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방사능은 비타민이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해되게 예. 천연 방사능은 천연 비타민이고. 그러네. 인공방사능은 인공비타민.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 핵발전에 대해서 궁금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험성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릴 때까지는 네. 이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이제 핵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네. 이 논리거든요. 네.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전혀 거짓말이에요? 예. 많은 거짓말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왜? 우선 그러면 하나씩 이제 네. 살펴보죠. 시간 값 싸다. 값 네. 싸다. 이거부터 좀 값싼 거 아닌가요? 일본이 원래 값 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생기고 나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어요. 예. 사고 비용, 그 피해 복구 비용, 배상 비용을 빼고 계산했을 때 화력 발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게 뭐가 들어간 거냐?
거기에 예를 들면 핵발전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밑에 산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이게 세트예요. 예. 네. 그래서 양수발전을 필요 없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같이. 예. 그런 비용들 다 넣었더니만은 이제는 화력발전이랑 동일하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핵발전은 경제성 끝났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네. 30년, 40년 후에는 이제 이걸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 비용까지. 예. 그럼 그 폐기 비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 그걸 이제까지 폐기 비용 넣고 계산한 겁니까? 넣긴 넣었어요. 요만큼 조금 근데 넣긴 넣었습니다. 아직 폐기를 해본 적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그게 제대로 계산이 되질 그럼 않아요. 싼 이유를 실제 그 어떤 이 비용 구조까지 네. 다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걸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싸다면 다 밝히면서 예, 확증을 해야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싼 건지 단가를 좀 밝히시오. 네. 절대 안 밝힙니다. 국가 기밀입니까? 국가 기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밝힙니다. 또 뜨다지 못하니까 안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숨기는 게 많은 겁니다. 이제 이 대목은 제가 좀 아무래도 이제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도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 돈 계산이요. 약간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또는 핵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네, 앞으로 들어가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거나 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네, 위험 예, 비용. 예. 그럴 때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선 원전 건설 비용은 똑 떨어지죠. 이건 지금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네.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원료비. 이제 뭐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 운영비. 원료 조달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또 확실하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폐기 비용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준위, 중전위, 중저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갑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등등. 이거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사용 후 해결로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또 있고요. 그럼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다 쓰고 나서 이 핵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핵발전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중저준위 이것까지 폐기물입니다. 예컨대 반감기를 다 계산할 때 앞으로 300년, 400년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보관해야 이제 방사능이 다 끝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 비용을 전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렇죠.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사고 확률 곱하기 사고가 났을 때 예견되는 피해 규모를 그렇죠. 곱해서 이것을 잠재적인 위험 비용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원전 건설 비용, 땅 사고 짓고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가동하고 원료 조달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거, 예, 운영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단기간 내에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네. 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리 비용 네. 여기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네. 나머지 사고가 날 경우에 비용. 비용이라든가 또는 핵발전소 그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인데 네.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예, 거예요. 이 핵발전의 전기값이 생산비가 화력발전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싸게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대로 포함시키게 되면 결코 지금 이 핵발전 전기는 네. 다른 대안적 발전에 비해서 값싼 게 아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계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식에 투입됐었던 이거는 비용이 얼마, 폐기 비용은 얼마, 사고 비용은 얼마, 이 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래요. 그 다 식을 공개를 계산하고 안 나서 해요. 1kW당 얼마. 답만 내놓은 거. 답만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노회찬 대변인님 대학 들어가실 때 본고사 있었죠. 네, 있었죠. 본고사 수학 문제 이렇게 풀면 점수 어떻게 나옵니까? 식 안 쓰고 답만 쓰면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 가라죠. 뭐. 설사 맞았다 예. 하더라도 점수가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건 옛날- 뭐 컨닝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쉬운 딱 좋은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 예. 김익중 선생님도 79년도 대학 들어갔으면 본고사가 있을 때 네, 본고사 다섯 문제, 이과시니까 다섯 수학 문제 2까지 다. 풀었습니다. 저희 문과는 6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보고 답만 쓰면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그 폐기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폐기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거는 저쪽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 안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 비용에 대한 충당금, 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할 때 대체하기 힘드니까 미리 이제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 비용을 이제 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적립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적립 안 하고 있어요. 그건 한수원에서 정립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적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원자력 이제 핵 발전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적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예.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값싼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적립해서 적립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30년, 4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이제 비용 바가지를 쓰는 거죠. 갑자기 이거야말로 폭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탄. 예. 다음 세대한테 2004년도에 감사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였는데. 충당금을 안 쌓는다고. 예. 그래서 그 발전소 폐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 이 예. 두 개를 기금으로 적립해라라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한꺼번에 돈을 안 내놨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해버렸고 폐기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지금 안 내놓고 언제 내놓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비용이 그냥 장부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또 돈 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새로 짓는 데도 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싸지 않다. 네. 그렇게. 실제로 이제 미국에 얼마 전에 그 듀크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있는 교수들이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이제 통계를 내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태양광하고 이제 핵발전의 비용을 비교한 겁니다. 네. 근데 핵발전 비용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태양광은 날이 갈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기술적인 물론 발전. 기술 개발도 되지만 처음에 초기 투자만 되면 그다음에 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2010년도에 역사적인 크로스오버를 했다. 2010년. 예, 재작년도에. 그러니까 핵발전 비용이 태양광보다 비싸지기 시작한 게 2010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 사실은 제 생각하는 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거가 핵발전보다 싸진 거죠. 자. 핵발전이 이제 제일 비싼. 예, 제일 비싼 게. 제일 비싼 예, 제일 전기가 비싼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핵 발전을 할 때는 CO2가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라늄 분열 반응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라늄을 채굴하고 농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는 그 농축 시설에 쓰는 전기를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2개나 있어요. 전기를 그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전기 소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특정 지역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은 미국에서 뭐 예, 하는 우라늄 것들을- 농축 같은 거 하면 예, 그런 거 조사할 수 있다는 할 수 거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란, 많이 쓰고요. 폐기하는데도 이게 어쨌든 다 잘라내고 하는데 다 트럭이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CO2가 나오고요. 아, 예. 또 하나는 거기서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비행기, 안 되죠. 전기 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이거는 다 석유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전기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대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자력 핵발전으로 생기는 전기 에너지가 네. 전체 우리 국가의 전기 사용량 중에 몇 %이고 예. 전체 에너지 중에는 몇 %쯤 됩니까? 한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매년 조금씩 다른다마는 20%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전기 중에 지금 한국의 핵발전은 약 3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 중에서는 31%. 네, 전체 에너지 중에서는 한 18%, 20% 거의 미만. 20% 20% 미만의 미만.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뭐 2024년까지 줄여나가겠다가 아니라 늘려나가겠다. 늘려나가겠다. 31%를 59%로 각하께서. 우리 각하께서 전기 중에 점유율을 네. 핵발전의 점유비를 31%에서 50% 넘는 수준으로 59%까지 59%까지. 네, 아, 늘리는 계획을 야, 하고 대단하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도 이 전기를 100% 다 핵발전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석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쟁점은 아까 제가 제기한 것은 이 청정 에너지냐 할 때 방사능이 나오니까 청정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핵분열의 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네. 가동시키는 데는 또한 많은 전통적 에너지의 네, 소비가 그렇죠.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은 무시할 수 무시할 없다. 수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몸으로 금방 느끼는 거는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예,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핵발전의 안전성 문제 또는 위험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김익중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보면 강연에서 발표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핵발전의 그 사고 확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약이 올라서 쓴 거예요. 경주에 살다 보면서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원자력의 본부장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이제 앉아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3번이나 들었는데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사고 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100만 그 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100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를 제가 3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 100만 분의 1이려면 전 세계 핵발전소가 100만 개가 있고 30년 동안 그렇죠. 평균 한 예, 개가 그 중에서 한 개가 터져야 30년 100만 동안 분의 1 한 개.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전 세계 핵발전소 100만 개가 아니고 한 4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터진 거 개수 세보니까 6개인 거예요. 쓰리말 하나 있고, 체르노빌 하나 있고, 후쿠시마 4개 터졌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요. 쓰리마일이라 하면 미국의 그렇죠, 원전 사고. 미국의.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79년. 년도에.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체르노빌은 옛날 옛 소련 연방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터진 그렇죠. 거죠. 예. 80년대죠. 저게 86 년입니다. 86년. 예.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기가 터진 거는 작년이고요. 예. 제가 79학번이거든요. 79년도에 79년도에 입학할 때 예. 쓰리마일 나고 졸업할 때 체르노빌 나서 저공 비행을 하다 보니 7년 만에 전공이 딱 그 졸업했습니다. 운명처럼 정해지셨군요. 그러니까 얼추 한 80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씩 터지거든요. 80개 중에 하나로 양보를 하시죠, 뭐 그냥. 예, 80개 한 개면 예. 우리나라 중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3개 있지 않습니까? 5개 짓고 있고. 그러면 그리고 4분의 앞으로 1 정도 계획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률 계산을 해봤어요. 그 고등학교 그 수학 정석에 나온 공식대로 해봤더니 21개일 때 24%가 나오고 그러죠. 23개 되니까 27% 됐습니다. 예. 한 개에서라도 사고가 날 확률이 이제 27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기만하는 거죠. 그렇죠. 뻥치기가 진짜 물어보고 싶다. 보통 100만 뭐 분의 1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이제 70년대에 그 저기 MIT 공대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75년도에 계산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고 날 확률을 다양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0만 분의 1, 200만 분의 1 계산을 했는데 그 발표 나고 나서 4년 뒤에 79년도에 드리마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방식은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방식대로 뭐 비행기 사고 나는 것보다 안전하다. 교통사고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계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발표됐던 그 문서가 계속 지금도 반복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큰 원전 사고, 핵발전소 사고들, 사고 원인이 뭐죠? 그 굉장히 다양합니다. 3마일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자 실수인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고. 스위치를 끄거나 내렸거나.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는 아시다시피 자연재해 자연재해 때문에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뭐 다른 이제 인재들도 같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부품들이 들어있는 아주 거대한 기계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수도 너무 많습니다. 예. 어떤 그 부품이 고장 날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지 알기 힘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사고의 원인은 1000가지쯤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카드 3장 뽑았다. 그거 다시 집어넣고 다음에 섞어서 또 뽑으면 그 카드 또 나올 확률 굉장히 낮다. 다음 사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 없던 처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새로운 어떤 양상의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똑같은 게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해저 지진이 일어날 줄을 그렇게 처음 못했죠. 일본에서도 요번 동일본 대진처럼 진도 9짜리 지진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일본에서도 진도 9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요번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도 예측이 전혀 안 됐던, 뭐 이런 거니까. 그 원전 핵발전소 사고는 이제 확률이 낮냐도 문제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죠. 체르노빌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백러시아는 뭐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리 10분, 100분 양보해서 정부 얘기도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있다면은 왜 그런 확률이 있는 것에 이렇게 자꾸 집중시키냐는 거죠. 사장, 회장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체르노빌이 딱 터져요.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최초로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은 게 영광 3, 4호입니다. 예. 근데 우리 각하께서 당시에 직접 계약서에 사인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몰랐네.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됐구나. 그렇죠. 핵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핵발전소 네. 마피아 출신인 거죠. 네. 우리 재벌들 지금도 대단해, 정말. 멤버십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개 더 짓는다는 발표, 네. 정부 발표가 결국은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짓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업체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이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전체는 한전 이제 건설시엄이지만 그런 면들에서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 높은 데 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핵발전 마피아는 청와대에도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에.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이 핵발전소에 대한 이제 걱정, 예. 관심이 많아지고 또 외국에 보면 영국이라거나 독일이라거나 이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이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이제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핵 르네상스, 핵발전 르네상스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해서 맞습니다. 납득이 안 갔는. 네. 저기 밑에 산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이게 세트예요. 예. 네. 그래서 양수 발전을 필요 없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같이. 예. 그런 비용들 다 넣었더니만은 이제는 화력 발전이랑 동일하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핵발전은 경제성 끝났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네. 30년, 40년 후에는 이제 이걸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 비용까지. 예. 그럼 그 넣게 폐기 되는 비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 그걸 이제까지 폐기 비용 넣고 계산한 겁니까? 넣긴 넣었어요. 요만큼 조금 근데 넣긴 넣었습니다. 아직 폐기를 해본 적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그게 제대로 계산이 되질 그럼 않았죠. 싼 이유를 실제 그 어떤 이 비용 구조까지 네. 다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걸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싸다면 다 밝히면서 예, 확정을 해야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싼 건지 단가를 좀 밝히시오. 네. 절대 안 밝힙니다. 국가 기밀입니까? 국가 기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밝힙니다. 또 뜯어지 못하니까 안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숨기는 게 많은 겁니다. 이제 이 대목은 제가 좀 아무래도 이제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도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 돈 계산이요. 약간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또는 핵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네, 앞으로 들어갈.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거나 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요. 이건 뭐 그러니까 체르노빌 확실한 때도 거죠. 지었다 이거지. 핵발전과 관련된 우리는 원자력 발전 이렇게 말을 안 해서 핵발전으로 씁니다. 예. 그냥 원자력이 아니고 그게 핵력이에요. 맞습니다. 핵력. 예. 네, 맞습니다. 핵력입니다. 예. 원자력이 아니고요. 원자핵을 붕괴시켜서 거기서 맞습니다. 에너지를 뽑는 그게 거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핵발전이 맞는 핵발전이죠. 영어에서도 뉴클리어.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하게 원자력으로 이렇게 예. 마치 뭐 좋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방사능은 비타민이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해되게 예. 천연 방사능은 천연 비타민이고. 그러네. 이공 방사능은 이공 비타민.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분야의 전문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 핵발전에 대해서 궁금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험성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릴 때까지는 네. 이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이제 핵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네. 이 논리거든요. 네.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전혀 거짓말이에요? 예. 많은 거짓말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하나씩 이제 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값 싸다. 값 네. 싸다. 이거부터 좀 값싼 거 아닌가요? 일본이 원래 값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생기고 나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어요. 예. 사고 비용, 그 피해 복구 비용, 배상 비용을 빼고 계산했을 때 화력 발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게 뭐가 들어간 거냐? 거기에 예를 들면 핵발전 같은 경우는 양수 발전이라고 있어요. 핵발전소에 마피아가 있습니까? 있죠.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부 안에 물론 물론 지식경제부 안에 서식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 네. 학계도 있겠고. 뭐 학교는 당연히 소위 얘기는 저희는 이제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예, 핵발전소. 원자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 연구원 원자력 문화재단, 문화재단 네, 뭐 이런 이제 문화재단, 원자력 안전재단도 있나요?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있죠. 안전위원회. 예. 뭐 이런 데들이 원자력자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여러 군데 많이 계시죠. 또 발전소 건설하는 걸 또 업으로 삼는 건설, 대형 건설에서. 현대건설. 그래서 저는 현대, 두산. 현대 건설하고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 핵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자력계에서 이 청와대 급파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각하가. 왜 그러냐. 특히 건설업계에서. 건설업계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두 개 포함해서 전체 23개가 이제 가동 중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21개 중에서 13개를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절반 이상을. 네, 그리고 7개 지금 건설 중인데 그 중에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체르노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하고 회장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회장 사장을 그렇게 연결돼야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위험 비용. 예. 그럴 때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선 원전 건설 비용은 똑 떨어지죠. 이건 지금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네.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그다음에 원료비. 이제 뭐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 운영비. 원료 조달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또 확실하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폐기 비용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준위, 중전위, 중저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갑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등등. 이거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사용 후 해결로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또 있고요. 그럼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다 쓰고 나서 이 핵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핵발전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중저준위 이것까지 폐기물입니다. 예컨대 반감기를 다 계산할 때 앞으로 300년, 400년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보관해야 이제 방사능이 다 끝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 비용을 전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렇죠.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사고 확률 곱하기 사고가 났을 때 예견되는 피해 규모를 그렇죠. 곱해서 이것을 잠재적인 위험 비용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원전 건설 비용, 땅 사고 짓고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가동하고 원료 조달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거, 예, 운영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단기간 내에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네. 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리 비용 네. 여기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네. 결국은 현대의 하청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짓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업체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이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짓는 것도 주 사업자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전체는 한전 이제 건설시험이지만 그런 면들에서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 더 높은 데 가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핵발전 마피아는 청와대에도 서식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에.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이 핵발전소에 대한 이제 걱정, 예. 관심이 많아지고 또 외국에 보면 영국이라거나 독일이라거나 이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이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이제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핵 르네상스, 예. 핵발전 르네상스를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해서 맞습니다. 납득이 안 갔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요. 이건 뭐 그러니까 체르노빌 확실한 때로 거죠. 지었다 이거지. 핵발전과 관련된 우리 원자력 발전 이렇게 말을 안 해서 핵발전으로 씁니다. 예. 그냥 원자력이 아니고 그게 핵력이죠, 맞습니다. 핵력. 예. 네, 맞습니다. 핵력입니다. 예. 원자력이 아니고요. 원자핵을 붕괴시켜서 거기서 맞습니다. 에너지를 뽑는 그게 거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핵발전이 맞는 핵발전이죠. 거예요. 영어에서도 뉴클리어. 그렇죠. 예. 그게 이상하게 원자력으로 이렇게 예. 마치 뭐 좋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방사능은 비타민이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해되게 예. 천연 방사능은 천연 비타민이고. 그러네. 인공방사능은 인공비타민.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이 핵발전에 대해서 궁금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험성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열릴 때까지는 네. 이 원자력 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이제 핵발전이 가장 깨끗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네. 이 논리거든요. 네.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전혀 거짓말이에요? 예. 많은 거짓말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왜? 우선 그럼 시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시계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래요. 그 다 시계 공개를 계산하고 안 나서 해요. 1kW당 얼마. 답만 내놓은 거. 답만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노회찬 대변인님 대학 들어가실 때 본고사 있었죠? 네 있었죠. 본고사 수학 문제 이렇게 풀면 점수 어떻게 나옵니까? 시가 안 쓰고 답만 쓰면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 가라죠. 뭐. 설사 맞았다 예. 하더라도 점수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건 뭐 컨닝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쉬운 딱 좋은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 예. 김익중 선생님도 79년도 대학 들어갔으면 본고사가 있을 때. 네, 본고사 다섯 문제, 이과시니까 다섯 수학 문제 2까지 다. 풀었습니다. 저희 문과는 6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네. 문제 보고 답만 쓰면 빵점이죠. 빵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그 폐기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폐기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거는 저쪽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인정 안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 비용에 대한 충당금, 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할 때 네. 대체하기 힘드니까 미리 이제 적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폐기 비용을 이제 이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적립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적립 안 하고 있어요. 그건 한수원에서 정립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정립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원자력 이제 핵 발전 자체가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이 적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나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예.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값싼 전기를 생산한다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정립할 거 정립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30년, 4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이제 비용 바가지를 쓰는 거죠. 갑자기 이거야말로 폭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폭탄. 예. 다음 세대한테 2004년도에 감사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였는데. 충당금을 안 쌓는다고. 예. 그래서 그 발전소 폐기에 대한 비용하고 그 폐기물 처리 비용 이 예. 두 개를 기금으로 적립해라라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한꺼번에 돈을 안 내놨어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해버렸고 폐기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지금 안 내놓고 언제 내놓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비용이 그냥 장부상에 이게 하나씩 이제 네, 살펴보죠. 하나씩 값 싸다. 값 싸다. 이거부터 좀 그- 값싼 거 아닌가요? 일본이 원래 값 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생기고 나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어요. 예. 사고 비용, 그 피해 복구 비용, 배상 비용을 빼고 계산했을 때 화력 발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게 뭐가 들어간 거냐? 거기에 예를 들면 핵발전 같은 경우는 양수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기 밑에 산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이게 세트예요. 예. 네. 그래서 양수 발전을 필요 없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같이. 예. 그런 비용들 다 넣었더니만은 이제는 화력 발전이랑 동일하다. 거기에 후쿠시마 사고 비용이 들어가 버리니까 핵발전은 경제성 끝났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네. 30년, 40년 후에는 이제 이걸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 비용까지. 예. 그럼 그 넣게 폐기 되는 비용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거 그걸 이제까지 폐기 비용 넣고 계산한 겁니까? 넣긴 넣었어요. 요만큼 조금 근데 넣긴 넣었습니다. 아직 폐기를 해본 적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그게 제대로 계산이 되질 그럼 않았겠죠. 싼 이유를 실제 그 어떤 이 비용 구조까지 네. 다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걸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싸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싸다면 다 밝히면서 예, 확정을 해야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싼 건지 단가를 좀 밝히시오. 네. 절대 안 밝힙니다. 국가 기밀입니까? 국가 기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밝힙니다. 또 뜯어지 못하니까 안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숨기는 게 많은 겁니다. 이제 이 대목은 제가 좀 아무래도 이제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학도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 돈 계산이요. 약간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또는 핵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네, 앞으로 들어갈.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거나 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잠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네, 위험 예, 비용. 예. 그럴 때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선 원전 건설 비용은 똑 떨어져. 핵발전소에 마피아가 있습니까? 아, 있죠.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 정부 안에 물론 물론. 지식경제부 안에 서식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네. 학계도 있겠고. 뭐 학교는 당연히 그 소위 얘기는 저희는 이제 핵발전소라고 부르지만 예, 핵발전소. 원자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예.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원, 연구원 원자력 문화재단, 문화재단 네, 뭐 이런 이제 문화재단, 원자력 안전재단도 있나요?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있죠. 안전위원회. 예. 예. 뭐 이런 데들이 원자력자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여러 군데 많이 계시죠. 또 발전소 건설하는 걸 또 업으로 삼는 건설, 대형 건설에서. 현대건설. 그래서 저는 현대, 두산. 현대 건설하고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 핵발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자력계에서 이 청와대 급파해 놓으신 분입니다. 아, 예. 우리의 각하가. 왜 그러냐. 특히 건설업계에서. 건설업계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두 개 포함해서 전체 23개가 이제 가동 중인데 그 중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21개 중에서 13개를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아, 절반 이상을. 네, 그리고 7개 지금 건설 중인데 그 중에 5개를 현대건설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체르노빌 그러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하고 회장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회장 아, 사장을 그래도 그렇게 연결되네. 예, 사장 회장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체르노빌이 딱 터져요. 체르노빌 터지고 나서 최초로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은 게 영광 3, 4호입니다. 예. 근데 우리 각하께서 당시에 직접 계약서에 사인도 하셨어요. 그럼 네. 우리가 그 몰랐네.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현대 계열사가 됐구나. 그렇죠. 핵 문제만 놓고 본다면 핵발전소 네. 마피아 출신인 거죠. 네. 아, 우리 재벌들 지금도 대단해지만 멤버십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개 더 짓는다는 발표, 네. 정부 발표가 이죠. 이건 지금 들어가는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네. 들어가는 예. 돈이니까요. 그다음에 원료비. 이제 뭐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 운영비. 원료 조달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또 확실하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폐기 비용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저준위, 중전위, 중저준위.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갑이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등등. 이거 나오는 폐기물이 있고 사용 후 해결로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또 있고요. 그럼 이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다 쓰고 나서 이 핵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핵발전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중저준위 이것까지 폐기물입니다. 예컨대 반감기를 다 계산할 때 앞으로 300년, 400년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보관해야 이제 방사능이 다 끝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 비용을 전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렇죠. 넣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사고 확률 곱하기 사고가 났을 때 예견되는 피해 규모를 그렇죠. 곱해서 이것을 잠재적인 위험 비용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원전 건설 비용, 땅 사고 짓고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가동하고 원료 조달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거, 예, 운영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단기간 내에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네. 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리 비용 네. 여기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네. 나머지 사고가 날 경우에 비용이라든가 또는 핵발전소 그 자체가 거대한 폐기물인데 네. 이것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이 핵발전의 전기값이 생산비가 화력발전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싸게 나타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제대로 포함시키게 되면 결코 지금 이 핵발전 전기는 네. 다른 대안적 발전에 비해서 값싼 게 아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계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식에 투입됐었던 이거는 비용이 얼마, 폐기 비용은 얼마, 사고 비용은 얼마, 이 식